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 이 설명란에 맨 위에 파란 이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유튜브 이 링크인데요. 링크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서 바로 구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말이죠. 이 설날까지 50만의 이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많이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요. 어제 하루 2만 명 이상이 추가적으로 구독해서 지금 22만 5천 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30만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40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에 50만 구정 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요. 각별히 여러분들 정권 교체를 지금 해야 되잖아요. 누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밖에. 더군다나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힘을 실어주자는 의미에서 윤석열 유튜브 적극적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지금 이 데일리안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제 올 것이 거의 다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김종인 위원장이 발표한 걸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 측 입장은 일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나오지 않고 있는데 김종인하고 이준석 대표 이 발언들만 좀 나오고 있어서 이분들 얘기를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데일리안이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데일리안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상임위원장 그 다음에 공동위원장들 전원하고 6인의 총괄본부장과 함께 김종인 위원장도 사퇴하라 이런 뜻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도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나는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말을 바꾼 것이죠. 이 말을 바꾼 것이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분노케 했다는 그런 데일리안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대위 개편 문제를 놓고요. 굉장히 고민에 지금 빠져 있는데 지금 선대위가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김종인 위원장은 배제시킨 채 그냥 가겠다라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출근도 안 하고 지금 외부에서 숙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측근들과의 통화를 통해서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와 관련 이건 나에 대한 쿠데타다 이렇게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 데일리안 보도를 보면 말이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김종인은 배제하는 것으로 보이고 자, 그래서 총괄상황본부 일원화 체제 이거를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이 총괄상황본부 일원화 체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금 이 보도를 보면 데일리안의 보도를 보면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생각이 전혀 달라요. 자, 그래서 어제도 말이죠. 이러한 선대위 전면 개편이 아니라 선대위 완전히 폐쇄시킨 거죠. 완전히 해제한 거, 완전 해체. 이렇게 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정사실화 시켜서 윤석열 후보로 하여금 받지 않을 수 없는, 즉 윤석열 후보를 완전히 코너로 몰고 모으는 그런 여론전을 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의 총괄본부 일원화 체제, 이건 윤석열 후보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여론의 압박 차원에서 지금 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더군다나 말이죠. 이제 권성동 총장은 오늘 오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대위 체제가 효율적인 선거운동에 어떤 선대위 체제가 도움이 될 것인지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숙고에 들어갔고 이 선대위 개편 방향은 오로지 윤 후보가 결정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당연하죠. 자, 그래서 지금 권선동 의원이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면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자꾸 뭘 강조하느냐? 총괄상황본부 일원화 체제로 간다. 이거를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권성동 위원장과 김종인 충돌하는 국면이고 이게 결국은 김종인과 윤석열 후보 간의 충돌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김종인 위원장은 이렇게 먼저 기정사실화 시키고 여론의 압박을 조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저도 말이죠. 지금 데일리안 이 보도가 오후에 그러니까 11시 17분에 막 나왔네요. 제가 이때 방송을 해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12.12 쿠데타나 마찬가지다. 사실상 이 선대위는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바로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윤석열 후보를 위한 선대위가 되는데 이 선대위가 지금 김종인 선대위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재명 선대위하고 정반대예요.
자, 누구 선대위가 돼야 되겠어요? 김종인을 위한 선대위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를 위한 선대위가 돼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렇게 언론으로 작전할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를 끝까지 설득시키는 노력도 하고, 그리고 조율해서 이견이 없는 모양새로 가야 되는데 일방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거 윤석열 후보하고 상의하지 않았다. 깜짝 놀래더라. 그러면서 다른 한편은 뭐라고 했느냐? 나는 이준석하고는 소통하고 있다. 이거 사람 완전히 막말로예요. 연맥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래서 이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 그리고 또 언론에 보도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모든 건 상식의 시대예요, 지금.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돼. 뭐 순수한 과학 연구 이론하는 거, 이런 거야 뭐 상식 갖고 안 되죠, 당연히. 굉장한 심오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는요, 너도 나도 상식 수준이 대한민국은 워낙 높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식 수준 따라가기도 사실 바빠요. 그래서 상식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제 하루 종일 나온 거, 지금까지 나오는 걸 보면,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열받아 있고, 그 상태에서 지금 이 당 원로들, 이런 분들하고 지금 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왜 본인의 최종적인 의견을 듣지도 않고 단독 플레이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윤석열 후보가 말하자면 선거 이 차원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지도서는 모르게 싹 까버린 거예요. 당사에 있거나 아니면 선대위 사무실에 있는 대합빌딩에 있을 때 한 것이 아니야. 전화 한 통화도 없이 까버렸어요. 이거 배신감 얼마나 느끼겠어요? 저라도 배신감 느끼죠. 예. 이러한 단독 플레이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또 두 번째로 이 불쾌하게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런 분노라고 보도가 나오는 부분, 이해할 수 없다는 하고는 김종인 위원장의 부분 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아주 특정한 이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빼놓고는. 그 다음에는 너는 연기만 해. 내가 판 짜주는 대로 연기해. 알았지? 이해요. 이게 완전히 이게 사람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거냐. 그래서 열이 받아 있고, 두 번째로는 더 이제 또 뭐 아까 얘기했는데 장외 행사 중이었고, 네 번째로가 뭐냐면은 왜 선대위를 바꿔야 되느냐. 한 달간 선대위 전권을 줬잖아요. 전권을 줬으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한테,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 책임 문제는 하나도 거론 안 해. 전부 윤석열 후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바가지를 전부 다 윤석열 후보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리더가 할 일입니까? 저는 리더 자질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요, 가장 기본의 출발점은, 리더는 잘한 것은 잘한 당사자 부하에게로, 못한 것은 최종 책임자인 본인에게로. 이게 리더의 저는 가장 기본 조건이라고 봐요. 예. 그런데 여론 조사 지지율에서 떨어지는 거 조사해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전부 윤석열 후보가 자기 말 안 들어서 그렇다. 자는 김종인 위원장은 100점짜리야 지금. 윤석열 후보는 지금 0점짜리로 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리고 장수한테, 최고사령관인 윤석열 후보한테 이렇게 몰아붙인다는 게 이해가 가느냐. 이러한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나에 대한 쿠데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일리한 보도에서 나에 대한 쿠데타다, 그리고 내가 이미 그만두라고 뜻을 전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이 어느 언론에서는 말이죠, 제가 뭐 언론 이름은 뭐 되지 않겠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김종인식 슬림화, 일원화, 총괄상황본부를 중심으로 한 이런 선대위가 열릴 경우에는, 이렇게 판이 다시 짜질 경우에는 과연 누가 실세가 되느냐? 바로 태태태 라인이 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냐?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이죠. 그 다음에 정태근, 그 다음에는 또 누구냐? 금태섭, 이렇게 해서 태태태 라인이 뜬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 라인만 이렇게 뜨다 보면,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이 하는 게 뭡니까? 윤핵관 배제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윤핵관은 없고, 지금 이 임태희, 금태섭 전략기획실장, 그 다음에 정태근요, 정무대응실장입니다. 그 다음에 김근식 정세분석실장, 완전히 김종인 사단들만 포진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허수아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와 비판이 동시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윤핵관도 이제 아웃되고, 그러면 결국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에서 말이죠, 후보가 고립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또 국민일보에서도요, 상황의 월권 지나치다. 과연 누가 후보냐? 그러면서 윤석열, 김종인과 결별까지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국민일보의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 잠시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단기 필마로 뛸 것이냐, 아니면은 이석이가 얘기한 대로 개썰매로 환승을 할 것이냐, 이런 세 판짜기에 지금 굉장히 기로에 서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주변에서는 말이죠, 이준석, 김종인 비토론이 상당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종인 위원장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선대위 개편 윤석열 후보 결심만 기다리고 있다. 어떤 결심을 하느냐 기다리고 있고, 후보 생각이 있으니까 아직은 뭐라고 본인은 결론 낼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선대위 개편과 관련해서는요, 좀 윤석열 후보와 이견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총괄상관 본부가 정말로 중심이 되냐 개편에, 그러니까 기본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전부 그러니까 총괄상관본부 일원화처로 간다. 기정사실화시켜서 압박하는 그런 지금 모양새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쪽 반응을 보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 누가 사표 낸다고 그랬어. 이거는 지금 교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 선대위 개편 시점과 관련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아마도 오늘 중에 아마 윤석열 후보가 거의 다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직접 얘기를 나눴느냐? 어제 이미 다 할 얘기 다 했기 때문에 없다. 그러면서 후보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 있냐? 들은 이야기가 없다. 그리고 이석 대표 책임론에 대해서는 선대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 왜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다 얘기하는데. 예. 그리고 일괄 사의 표명으로 공개했다가 자신이 이제 또 이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예. 그리고 참고로요, 이러한 이 오보 해프닝 소동과 관련해서 임태희 본부장은 오늘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광화문 사무실로 찾아가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고 나서 임태희 본부장은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혼선을 발생했는데 사과드린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여쭙고, 김종인 위원장은 다른 말씀은 없고 지금 시간이 없다. 빨리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라는 것을 지금 언론에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준석 지금 이 책임론, 사퇴 압박 이런 것이 비등하고 있다고 하는 연합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압박해서 비등 목소리와 거치 압박이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변함이 없다. 자, 그리고요,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래도 껴안고 가야 한다는 현실론도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송석준 의원 등 11명이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김경원 대표가 최종적으로 의총을 열지 않기로 결정을 했지만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만은 지금 임계치에 도달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어제도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한 의원이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를 반대하고, 이 대표가 또다시 선대위를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분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 정도로, 왜냐하면 하도 자주 튀어나가니까 말이죠. 자, 이러한 이 불만도 어제 많이 제기됐고 있고, 그리고 말이죠, 이 어제 이전 사퇴론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는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당 안에서 말이죠, 지금 이준석 대표의 거취를 압박하는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당헌 당규에 따르면 이런 이준석 대표를 잘라낼 묘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나게 할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 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데 이 한계가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준석 대표 어제 말하자면 손학규 대표 못 봤냐? 나도 손학규한테 배운 대로 절대 사퇴 안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오늘 지금 이제 쿠데타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관해서 또 이준석이 뭐라고 반박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참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예. 전권을 가진 총괄선대위원장이 쿠데타 동의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그러면 전권을 가진 총괄선대위원장이니까 지지율이 빠지고 선대위가 잘못 운영되면 우선 무능한 거예요. 그리고 무능하지 않다, 유능한데도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방관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권을 가졌으니까, 선대가 잘못 운영됐으니까, 그러면 전권을 가진 위원장답게 본인이 책임져야죠. 예, 그렇잖아요. 근데 왜 본인은 책임진다는 얘기는 일체 안 합니까? 이럴 때는. 그래서 이준석의 대표의 이런 발언도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럼 이준석 대표가 오늘 기자들한테 얘기한 내용을 여러분께 인용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전권을 가진 총괄선대위원장이 하는 행동이 쿠데타라는 인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예. 자, 그리고요. 이것은 이러한 발언, 놀라운 발언이다.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김 위원장과 오늘 만날 예정은 없다. 하지만 김 위원장과 항상 선거 승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역할 제안은 상의하지 않고 있다. 예. 이건 뭐 상의하면서도 안 하는지 안 하면서도 참말 안 한다고 하는지 알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상의하겠죠. 아니, 이준석 대표가 맨날 그러잖아요. 평소에도 김종인 위원장은 수시로 연락한다고 하는데 이 위기에 만약에 상의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사퇴를 하고 차라리 나가는 게 낫죠.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 김종인 위원장과 만날 예정은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사퇴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면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권성동 사무총장이 오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본인이 사퇴할 수도 있다. 이 필요가 뭐냐? 이준석과의 관계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는요, 아주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건 입장 표명도 아니고 뭐예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선대위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원래 개편 방향에 대해서 제 의견이 없었다. 아니 뭐 메모드가 어쩌고 무슨 뭐 개썰매가 어쩌고 얘기할 때는 오고 뭐고 지금은 또 없다고 하는 건지 그 깊은 속내를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손학규 측에서 이준석 굉장한 비판문이에요. 자기 정치를 위해서 선배 이름을 팔지 말라. 이런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손학규한테 배웠는데 내가 왜 사퇴하나? 사퇴 안 해.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오늘 이 손학규 측의 설용호 이 대변인이 이 대표는 자기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선배 정치인의 이름을 함부로 팔지 말라. 미래가 촉망되는 청년 정치인이 이번 기회에 성숙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바란다. 그러면서요, 손학규 대표의 소명은 지금도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우회 중심의 참된 민주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입장문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시 이준석 최고위원하고 일부 당원들이 손학규 대표를 몰아내려 했으나 손 대표는 제3지대 정당을 지키기 위해 대표직을 놓을 수 없었고 이 최고위원 등이 바른미래당을 장악하여 미래통합당으로 통합하고자 했고 이 대표는 결국 미래통합당으로 가지 않았냐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시청자 여러분, 이 오후 첫 방송을 마치고 잠시 후에 계속해서 또 이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